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와, 시간이 정말 잘 갑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좀 중요한 것들이 또 많이 발표가 됐는데 시그널들이 굉장히 경제에 대해서 좋게 발표가 됐죠. 그런데 증시도 좀 지지부진했고 가상자산도 거의 오르지 않았는데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방향성들이 또 어떻게 갈 것인지 전체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또 반감기와 관련해가지고 반감기 전에 뭐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측들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반감기를 대비해서 이 시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도 상승세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갔었는데 이제 하락으로 전환을 했죠. 자, 어제 미국의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도 주요 저항선을 앞두고 이익 실현 압박이 더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 체력이 예상보다도 더 강력하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연준이 금리 인상 기조들을 갖다가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 긴축으로 압박을 할 것이다라는 불안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이 올랐을 때 일정 부분은 이익 실현을 하자라는 그런 투자자들의 마음들이 더 많이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은요,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중요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GDP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구재 수주,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렇게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내 총생산, GDP죠. 이거는 분기별로 발표가 됩니다. 1년에 4번 발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중요한 척도, 거의 가장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경제 성장이 더뎌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전을 갖다가 꽤 크게 상회를 했는데, 예측치는 더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커졌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금 21만 1000개로 이전과 예측치를 모두 다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3주 연속 거기다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3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수주, 내구재 수주인데요.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전과 지금 예측치를요, 굉장히 많이 지금 뛰어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월보다 4.7%, 136억 달러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발표된 중요한 시그널들은 모두 다 경기 침체와는 전혀 반대의 시그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도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죠. 여러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행정부와 연준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들이 계속해서 반대 시그널들을 주면서 연준의 어떤 긴축 정책들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라는 결론으로 좀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월가의 전문가들은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 이렇게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계속해서 뜨거웠죠. 그래서 과매수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연준이 9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78%입니다. 네, 그러면 암호화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 구간에서 크게 장대 음봉을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가격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는 29.2K입니다. 자, 어제 경제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달러 인덱스와 그리고 미국 국채 수익률이 또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지표들과 비트코인은 원래 반대 움직임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움직임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의 어떤 상승을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 모양새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도요, 지금 중요한 지지 구간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도지코인도 굉장히 크게 장대 양봉을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크게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지금 다지기를 하려는 것처럼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격이 크게 상승할 동력도 그리고 크게 하락할 요인도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어제 비트코인은 0.5%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더리움은 0.66% 하락을 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 대부분의 알트코인들도 몇몇 종목들이 0. 몇 퍼센트 정도 상승을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하락 추세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고요. 촬영 시점 기준으로 49.75%입니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어제보다 한 단계 상승은 했습니다. 52인데 여전히 중립 상태입니다.
네, CVD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네, 차트상에서 여전히 큰 폭의 변화는 없지만 약간 미세한 변화들은 있었는데요. 우선 파이어 차트를 보시면은 매수벽은 네, 28.5K 부근에서 그 하단으로까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매도벽 같은 경우는 지금 30K 조금 상단에서 지금 하나가 조금 옅게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도 좀 빼곡하게 매도벽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뭐 두껍지는 않습니다. 가장 두꺼운 매도벽은 여전히 31K와 32K에 존재하고 있고 중에서 32K가 가장 두껍죠. 자, 거래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지금 가장 큰 규모의 거래는 여전히 요지부동하게 시장을 관망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가격 상승을 좀 이끌거나 가격을 어떤 유지를 해줬던 이 녹색 거래도 이 구간에서부터 드디어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이 구간에서 살짝 반등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두 번째 큰 규모의 거래인 보라색 거래가 좀 소량 매입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관찰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객관적인 지표와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 시장의 상황들을 좀 정확하게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 표는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치평가 비율이라는 건데요. 지난 1년 동안에 강력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비트코인의 탄력성이 더 좋고 비트코인이 가까운 미래에도 알트코인을 계속 능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 요거를 더 강화하는 모델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추세를 봐도 계속해서 지금 상승의 추세인 거죠. 자, 이번에는요, 사용자 증가의 측면에서 새로운 주소의 생성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한번 하락을 했다가 5월 달부터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새로운 연간 최고치도 기록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비트코인이 새로운 사용자를 계속 유치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이 패턴이 지속되면 비트코인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신 신규 채택률 지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신규 채택률 지표라는 거는 새로운 활성 주소의 비율을 이 전체 활동에 대한 비율로 이제 대비를 해서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이 계속해서 좀 정체되어 있었어요.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최근에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7월에 급증을 한 거거든요. 이 얘기는 새로운 사용자들이 지금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소 수도 늘어나고 그리고 새로 유입된 사용자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도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에게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좋은 얘기만 늘 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늘 보여드리는 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에 대한 부분들이라기보다는 어떤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좀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게 제 채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거죠. 자, 보시면 이 지표는 지금까지와는 좀 반대의 시그널들을 보이고 있어요. 자, 모든 지표들이 긍정적인 방향성만은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거는 비트코인의 MVT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밸류 투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이거는 네트워크 가치를 거래량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거래량에 비해서 과대평가되지는 않았나 이거를 평가하는 건데 이 MVT 비율이 높을수록 비트코인의 가치는 거래량에 비해서 너무 과대평가되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MVT 비율이 너무 높게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사상 최고치를 지금 거의 찍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비트코인이 지금 상황이 네트워크의 가치에 비해서 좀 많이 과대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좀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지금 변동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사상 최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낮은 변동성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건요, 결국은 어떤 가격이 위든 아래로든 큰 변동성의 전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차트에서도 보셨지만 계속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그리다가 크게 팍팍 튀면서 하락을 하든지 상승하든지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비트코인이 보통 가격이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꾸준히 상승하거나 꾸준히 하락하는 게 아니라 멈춰있다가 갑자기 크게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모아나가야 되는 전략을 써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튀어오를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 어쨌든 가격들의 움직임들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MVT와 이제 반대되는 또 시그널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거는 대형 보유자 순유입량 대비 거래소 순유입량 비율 뭐 이런 지표입니다. 이거 인투더 블록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지금 가지고 온 건데요. 자, 이 지표는 대형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입금하는 것보다 보유량을 늘리는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높을수록 대형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 가능성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반대는 뭐 이 지표가 낮을수록 대형 보유자들이 비트코인 매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지금 5월과 6월에 계속 지금 많이 모으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보통 지금까지의 패턴으로 봤을 때 이렇게 모으는 과정들이 축적되고 나서는 상승세 움직임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매집하는 과정들이 일어나고 나면은 상승장으로 지금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 투자자든 고래든 다 지금 반감기를 1차적인 목표로 해서 지금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굉장히 많이 올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반감기 전 3분기에 20% 하락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블록미디어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파이어리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역사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이 앞으로 몇 달 동안 험난한 과정을 겪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과거 반감기 전 추세를 통해 볼 때 3분기 동안의 비트코인의 어려움이 가장 크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역사적으로 이 기간 하락세를 많이 겪었는데 이전 세 차례 반감기에서 같은 기간에 거의 비슷한 기간에 20% 하락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감기가 올 거니까 이 가격이 계속 올 거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반감기 영상을 따로 만들어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말씀드렸듯이 등락이 계속해서 크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등락을 감안해서 계속해서 장기 추세가 우상향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메타알파의 CEO 에이드리안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황소들은 지금 이 불리시한 세력들 매수세죠. 다음 달이나 이번 가을에 올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에 관한 추가 신호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2024년 반감기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현물이 3만 달러를 넘게 되면은 많은 이익 실현이 발생할 수 있고 곰들이 2019년과 마찬가지로 2024년 반감기 이전에 또 한 차례 잠재적 하락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감기로 가기 전에 분명히 좀 싼 가격에 매입하기 위해서 크게 흔들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트위터에서 굉장히 유명한 마이클 반데포프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도 지금 하락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금 안정이 되고 있고 주식도 안정이 되고 있고 이제 지금 물가도 굉장히 잡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이 구간들을 근처로 해서 이 29.7K가 모래 위에 선을 형성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더 한번 크게 하락을 했다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자, 만약에 진짜로 이제 크게 하락하는 구간들이 오게 되면 많은 분들이 또 좌절하고 좀 상심을 하실 텐데 앞으로도 그런 구간들은 계속해서 무한히 반복될 거다라는 걸 먼저 강조를 드리고 우리가 반감기를 이제 대비를 할 때는 큰 흐름으로 지금 보시면서 현금 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계산들을 해보시고 분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표는 못 가지고 왔는데요. 크립토 퀀트 기고자라고 합니다. 시모나 D라고 하는 분이요. 3월 말 이후에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 대비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이 스테이블코인 공급 비율이 정체되고 있는데 USDT 유통량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고래 투자자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대량 매집한 뒤에 비트코인 매수 시기를 엿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다시 시장에 진입하면 BTC가 강세에 전환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죠. 만약 고래들이 이렇게 매집해 놓은 굉장히 많은 이 스테이블 코인 물량을 갖다 시장에 이제 방출하게 되면요. 비트코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확 튀어오르는 그런 현상들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자, 흥미로운 알트코인 기사가 있어서요. 하나만 좀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제 10년 후 100배우를 암호화폐 투자라 책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알트코인 투자하실 때는 기터브라는 사이트를 보셔야 됩니다. 이 기터브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소스코드를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죠. 이 개발자들의 놀이터라고 불립니다. 근데 여기서 커밋이라고 하는 활동은요, 소스코드의 변경사항을 저장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커밋을 통해서 개발자들이 소스코드 변경사항을 추적도 하고 협업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커밋이 많을수록 이 프로젝트가 개발이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지난 30일 동안에 기터브에서 가장 많은 커밋을 한 암호화폐 자산 10개를 센티멘트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순서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트코인 투자를 하실 때는요, 이런 것들 한번 좀 참고를 하시면서 고민을 해보시라고 공유를 드립니다. 자, 가격 예측에 대해서 하나만 더 이렇게 기사를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모건크릭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마크 유스코가요,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8년이 되면 비트코인이 3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년 4월에 있을 반감기에는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근거에 대해서는 금은 휴대하거나 나눌 수 없는데 비트코인은 금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결국 금의 가치를 따라잡을 것이고 금의 가치는 약 6조 달러인데 비트코인이 이 구간까지 가게 되면 충분히 30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어제 민주당이 계속해서 입법에 대해서 방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미국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데 패트릭 맥켄리 의원이 6시간 전에 이런 포스팅을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 결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명확성을 가질 자격이 있고
그 명확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공화당은 선의의 초당적인 노력을 했는데 오늘 민주당은 이 백악관의 명령에 따라서라고 나왔습니다. 이 좋은 일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백악관과 민주당과 SEC를 다 한 세트로 보면서 지금 이 상황들을 굉장히 가상자산 입법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이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 이 산업적인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다행히 어제 촬영이 잘 끝나고 촬영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다 반대를 했었는데 다행히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가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을 35대 15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상자산에 대한 입법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주관 부서가 CFTC가 될지 SEC가 될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들도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인 분석은 어제 장표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또 여전히 가격 추세에서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영역들을 주의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이 파란색 선인 20일 지수이동 평균선 29.8K 부근에 있죠. 그리고 50일 이동평균선 이거는 지금 29.134 부근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거의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가격 추세가 좋지 못하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22EMA가 지금 꺾이고 있고 지금 RSI도 마이너스 영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술적인 추세상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눌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매수세가 힘을 내야 되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다시 20지수이동 평균선인 29.8K를 뚫고 올라가서 30K를 넘어서면 다시 31K, 32.4K를 차례로 도전해서 40K까지 도전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50SMA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27.5, 26K까지 순차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